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결혼은 선택이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나 혼자 벌고, 혼자 쓰고, 혼자 책임지면 오히려 더 자유롭지 않을까? 10년 전만 해도 이 말을 꺼내는 사람은 조금 앞서 나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나 비혼할래. 난 그냥 혼자 살 거야. 어느 정도의 자신감, 어느 정도의 자유선언처럼 들렸죠. 그런데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때 20대 중반이던 사람은 지금 30대 중후반이 됐고 30대 초반이던 사람은 어느덧 40대를 향해 걷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건 내가 결혼을 할까 말까를 넘어서 조금 다른 종류의 이유들입니다. 원룸 고시원 오래된 빌라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켜고 혼자 아픈 날을 버티다가 주변과의 연결이 거의 끊어진 차에 세상을 혼자 떠나간 사람들. 이 길을 한국보다 20년 먼저 일본이 먼저 걸었습니다. 1980에서 90년대 일본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는 나 결혼 안 하고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되게 세련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내 월급으로 명품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공연도 보러 다니고 부모 세대가 살던 결혼하고 전업주부가 되고 희생하는 삶 대신 일하고 놀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는 태도가 그때 젊은 세대의 키워드였어요. 문제는 인생이 20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그 세대가 30대 중후반 40대가 됐을 때 상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경기는 식어 있었고 사회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20, 30대가 비슷한 말을 하기 시작했죠. 난 결혼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나 혼자 벌어서 혼자 쓰는 게 더 낫지 않아? 여기에 요즘만의 요소가 하나 더 붙습니다. 바로 SNS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무심코 넘기는 피드를 떠올려 보면 거기에는 결혼한 사람들의 현실이 이상한 방식으로 섞여 있어요. 타임라인에는 예쁜 웨딩 사진, 해외 신혼여행, 잘 꾸민 집, 귀여운 아이 사진이 올라옵니다. 결혼하면 저렇게 사는구나. 겉으로 보기엔 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정작 단톡방, 개인 카톡으로 들어가면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야, 결혼하지 마라 진짜. 애 낳고 나니까 내 시간 1도 없다. 집 대출 교육비 허리 휜다. 너는 그냥 이제 혼자가 낫겠다. 피드에서는 결혼의 하이라이트만 보고 메신저에서는 결혼의 하소연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비혼일인 라이프는 어떻게 보일까요? 멋진 카페, 해외여행, 새로 산 취미 장비, 자기 개발, 운동, 혼자여서 가능한 삶의 예쁜 앵글만 모아서 올립니다. 그래서 화면만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결혼은 피곤한 현실과 끝없는 책임처럼 보이고 비혼은 자유롭고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는 느낌으로 보이죠. 그러는 사이 현실의 선택은 조용히 바뀌어가요. 굳이 지금 결혼해야 하나? 이 상황에서 결혼을 시작하면은 내가 손해보는 쪽 아닐까? 이 생각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기본값이 됩니다. 여기에 남녀 갈등이 기름을 붓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서로를 사람으로 보기 전에 가해자, 피해자, 금전적 부담, 잠재적 위험 같은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게 만드는 말들이 끝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댓글창은 이런 말들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남자가 문제다. 역시 결혼은 남자만 손해지. 여자는 결국 조건만 본다. 한국 남자는 믿을 수가 없다. 현실에서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도 온라인에서 수천 수만 개의 이런 문장을 매일같이 보고 있으면 조용히 한 가지 결론으로 수렴해 갑니다. 연애, 결혼, 괜히 깊게 얽히면 내가 당할지도 모른다. 서로를 향한 기대보다 서로를 향한 경계가 먼저 올라오는 구조. 그래서 누군가 괜찮은 사람을 만나도 지금 이 사람은 좋은데 언젠가 나도 기사 속 누군가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 불신이 맨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결혼은 리스크다. 비혼이 안전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선택을 미룹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30 중반쯤 가서 생각해보지 뭐. 40 전에는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그렇게 일단 혼자 산다고
선택했던 사람들이 40대, 50대 문턱에 서게 되면 풍경은 조금 달라집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해요.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지만 행복해 보이는 친구들. 반면에 회식이 끝난 뒤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일인 가구의 밤. 몸이 아픈 날은 더 뚜렷해집니다. 병원에 혼자 가서 수납도 혼자 하고 검사 결과도 혼자 듣고 집에 돌아올 때도 혼자 문을 엽니다. 문을 닫고 들어오는 순간 세상과의 연결이 툭 하고 끊기는 그 정적이 점점 더 길어집니다. 부모 세대와의 관계도 시간이 갈수록 다른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 오라고 부르는 집, 잔소리하는 집이었는데 이제는 몸이 약해지고 병원에 자주 가야 하고 누군가가 서류를 챙기고 결정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 집이라면은 상담할 사람이 그래도 있지만 외동이거나 형제 자매와 멀어진 사람들은 부모와 본인을 포함해서 돌봐야 할 사람은 늘고 곁에 있는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가지 사실이 조용히 드러납니다. 비혼을 선택한 건 나 혼자였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는 사람도 결국 나 혼자라는 것. 이 모든 흐름의 끝에서 앞으로 통계표 맨 아래 줄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혼자 사는 사람의 비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연애와 결혼을 리스크로 보는 시선이 더 강해질수록 연결된 사람들의 수는 줄고 진짜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의 수는 더 희귀해집니다. 1인 가구의 경제는 더 빠듯해지고 정서적인 고립은 더 짙어지고 혼자 살겠다는 말로 시작된 선택이 언젠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살아가다가 혼자 떠나간 사람들로 정리되는 순간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끝에 무슨 풍경이 펼쳐져 있는지 그 그림을 한번 정확히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혼이라는 말이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더 취약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어 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시끄럽게가 아니라 지금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갈라서기보다는 SNS 속 반짝이는 장면들만 쫓기보다는 현실에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챙기고 웃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전기 오가는 세상이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펼쳐졌으면 합니다. 실버 머니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